자영업자들이나 건물주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상가를 오픈했을 때 미래가 짱짱하고 장사가 안 된다든가 동실나다든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일본과 강남역을 들 수 있겠죠. 강남역 구조로 보시면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논현역 그 사이,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양재역 그 사이 정도를 우리가 강남역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역 구조를 보시면 실제로 강남 서초의 유동인구, 수요층들을 끌어당기는 이런 힘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강남만 구조로 잡았을 때 일자리가 약 50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인구만큼의 일자리가 있는 이런 시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언제든지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역 같은 데가 앞으로 나오면, 즉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혹은 그 자체적인 수요층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겠죠. 강남이 아니더라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미 건물주로 바뀔 때, 새로운 건물을 하나 사들일 때 이미 건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차익 반등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미 강남하면 월세 잘 나오고 상가 가격 높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너무 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가지고 들어가서 혹은 창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됐을 경우에 월세가 너무 비싸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는 높지만 그만큼 건물가가 높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꼈을 경우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도 만만치가 않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보기에는 상징성만 남아있다. 앞으로 강남이 될 거냐, 명동이 될 거냐, 동대문이 될 거냐라는 그런 지역을 좀 선택해 보시면 수익과 차익 혹은 자영업자로서 매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곡지구로 좀 들 수 있겠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대한민국 L기업에서 대단위의 어떤 산업군 형태가, 도시산업군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적경제면을 한번 눌러서 보더라도 업무 지원 시설과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 마곡지구 전체를 보면요, 거의 50% 가까이가 업무 지원 시설 및 상업지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층은 자체적으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량이 건물을, 그러니까 상업용과 업무 지원 시설용으로 상업 시설이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층이 늘어나는 것 대비 좀 적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도 엄청 좋아요 하는 데가 바로 위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례 지역 같은 경우도 남위례 북위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위례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보다도 베드타운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지역의 지적경제면을 눌러보면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크다. 수요층 늘어나는 거에 맞게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급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수요층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구조가 아닌 베드타운 구조, 즉 거주 요건 구조이기 때문에 상업지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상업지의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경기 남부권, 일단 상가를 투자한다든가 건물주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동부권, 그 다음에 북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 지역 구조로 보면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서쪽 방향으로 가가지고는 인천에 가까운 쪽으로
구조 보면 일산, 김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건물주가 된다든가 자영업자가 됐을 경우에는 좀 힘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상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이다. 그래서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지만 교통 호재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플러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으로 들어가서 자영업자나 건물주가 됐을 때 미래가 다른 지역 대비 현저하게 표신할 정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남부권으로 기준으로 보시면 판교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판교 구조로 보시면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IT 관련 산업과 삼평교까지 개발하면서 금융 허브 단지까지 들어가주는 이런 구조, 즉 여의도를 제쳐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발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교 시장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수요층과 공급층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물론 그 사이에 분당 시장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동탄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동탄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포진해져 있고 그 밑으로 용인 지역으로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시간은 남아있지만 2029년, 2030년도 되면 대한민국 모 기업에서 대단히 일자리 약 10만 이상의 일자리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탄 2지구, 1지구를 합쳐서 베드타운 플러스 상업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업지 비율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업무지원 시설 자체도 좀 높은 비율을 갖고 있지만 워낙 시장 자체가 탄탄한 구성을 갖고 있다. 일자리 구성과 교통 호재 또 한 가지 주변에 거주 베드타운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일자리까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미 떠 있는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더 굉장히 떠질 수 있는 지역 평택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 늘어나는 구조는 굉장히 크지만 상업지 비율이 지금까지 제가 쭉 열거했던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약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의한 수요층 증가 비율에 따지면 현저하게 낮은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건물주 되는 구조, 그 다음에 자영업자 됐을 때 망하지 않는 지역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